세비캠의 누적 수익 범위 기준은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기 때문에 저 밑에다가 따로 초록 색깔 줄을 그어놓고 1조 미만짜리는 따로 저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세비캠은 17일부터 우리가 교육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자 부분은 이렇게 나갑니다. 부럽죠. 오늘 세비캠 같은 경우가 고점이 18만 4,800원입니다. 18만 4,800원. 그러면 이제 그 문자 사인 나간 걸로만 따져도 70%, 70%대 수익 범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세비캠의 경우는 그 17일 날 매직 계산기 처음 잘라서 올려드린 그 기준이 93,000원. 그러니까 매직 계산기조차도 자르지 않고 교육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잡아드렸던 부분은 그거는 뭐 17일부터 해서 계속이죠. 계속 17일 이전에 더 낮은 가격에서부터 이제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고, 8월 22일 날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거래가 이제 8월 22일 날 좀 그때 시간의 거래가 아마 터졌을 거예요. 그걸로 기억하는데 하여간에 23일 아침 그리고 23일 개장 전 계속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23일, 24일 그러니까 14%, 9%, 뭐 9%, 14% 이런 식으로 변동이 나오는데, 아쉬운 거는 계속 개장 초에 강세 띄고 꼬리를 달았어요. 오늘도 일부 꼬리를 달긴 했지만 오늘은 이제 전 거래일 대비해서 월등하게 좀 들어 올려놓고 마감이 된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추이 추세 부분도 일단은 뭐 예단할 수 없어요.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공격적으로 잡아간다, 오버나이트 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결론은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 세비캠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도 보면 상승률 상위 4위여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래 대금이 오히려 이제 성일 하이텍보다 더 크게 움직이긴 했지만 거래 대금이 사실상 3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3위이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집중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죠. 17일이에요. 17일 날부터 해서 계속해서 불기둥 마스터님이 폐배터리, 그리고 23일 이런 교육, 24일 교육, 29일 교육, 그리고 30일 교육,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드린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교육을. 그러니까 뭐 다 오른 거 왜 주세요가 아니라 저 날짜별로 교육해드린 거, 그럼 그때 매수사인 주시죠. 매수사인 다 드렸어. 녹화까지 다 해드렸어. 예쁜 국민님 실제 매매를 하셨어요? 저거를 왜 여러분들이 못 샀다고 종목 내나 하시면 안 되지. 응?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교육을 한번 차분하게 받아보시자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세비캠은요, 저평가예요, 아니에요? 저평가 아닙니다. 얘를 저평가라고 믿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나중에 돼서 아이고 힘들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급성장, 이거는 뭐다? 명분이 된다. 명분이 된다. 응? 어떤 그 종목이든 명분이 있어야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겠죠. 명분이 된다. 지금도 이런 뉴스 내용 찾으려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세비캠을 추세 매매,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추세적인 관점에서 추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가져갈 수 있겠느냐? 절대 못한다. 절대 못한다.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처럼 이게 교육입니다. 변동성 매매밖에 얘는 할 수가 없다. 변동성 매매밖에. 변동성을 바탕으로 한 매매. 그 변동성 매매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단타 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단타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그럼 단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시장에서 배워온 거는 그냥 뭐 1% 뛰기 할래, 뭐 단타 잘 치면 되지, 그냥 매수 매도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단타라는 건 뭐예요? 단타라는 거는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형성이 돼서 그 거래대금의 기준은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래대금, 전체 시장의 20위 안에, 그 대략적으로 얼마라 그랬어요? 전체 시장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오려면 지금의 기준에서는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이 터지고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지고 양봉일 때에는 변동성이 처음 시작한 시초가 대비해서 5에서 10% 정도 나와요. 응? 그러니까 손절을 이걸 제가 몇 번 고쳐놨는데 내일은 저 장중에 또 고쳐놓을게요. 2, 3%로 다시 잡겠습니다. 3에서 5%도 뭐 기준이 잡히긴 하는데 어찌됐건 1% 뛰기 들어갈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뭐 1% 수익 내고 나올 거 막 스캘핑 하는 거야? 그 실력이 돼야 우리가?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거래대금이 터지면 변동성이 일단 짧게 움직이든 길게 움직이든 한번 출렁거리고 거래가 터져 있을 때는 거래가 터진다는 거는 움직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흐름이 다시금 설정이 된다. 계속해서 위일지 계속해서 뭐 다시 꺾여져서 아래일지. 그러니까 우리는 변동성 매매라는 자체는 시초가 대비해서 5에서 10% 정도 움직이는 그 등락 범위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설정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은 터져줘야 된다. 그 1,000억이라는 거는 2,400개 종목에서 20위 안에 들어오는 거래대금을 이야기한다. 20위 안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 거래량이 설정이 되면 9시 10분, 9시 반, 10시, 뭐 12시, 그 다음에 13시, 15시 이 수준에 맞는 거래량.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100만 주면은 1,000억입니다. 10만 원짜리 100만 주면 1,000억이고 그게 윗방향으로 움직이면은 거래대금은 더 증가하겠죠. 거래량은 1,000만 주더라도 평균 단가 높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마감 때 갑자기 뭐 100만 주 터지는 게 아니라 9시 10분에 1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요 고점 조금 더 넘기면 이거 거래 실리겠는데 9시 반에 20만 주 실리고 양봉이면 그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거래량 실리고의 흐름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현대로템 24일 날 19% 올라갈 때 눌림목 거의 없이 위로 쭉쭉쭉 올라갔어요. 굉장히 땡큐한 흐름이죠. 그렇게 되려면 엄청난 매수 강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거래대금 터져야 되는데 거래대금 1조 몇 개월 만에 삼성전자 이외의 거래대금 1조 종목이 터져 나온 거고 현대로템 기준에서는 창사 이래 두 번째로 많은 거래대금이 터진 날이에요. 그리고 진짜 몇 년 만에 하루에 프로그램 300만 주 매수가 들어온 날입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날이죠. 8월 17일에 세비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1,000억 원만 터져도 돼요 라고 했는데 동시호가에 이미 9시 1분에 6.52% 지금 9시 1분에 그리고 거래대금이 벌써 이미 116억입니다. 우리는 원래 9시 10분에 10%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1,000억이 터지려면 9시 10분에 100억만 터져 있으면 되는데 이미 9시 1분에 116억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시초가가 낮지가 않아요. 93,100원이 6%인데 시초가가 92,300원이야. 시작 가격이. 그럼 얘는 얼마? 5%대에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을 가슴에 손 얹고 어떤 걸 뭘 하더라도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를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능동적으로. 가슴에 손 얹고 잘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이 5% 갭상승으로 나와. 입 째지겠지. 허허허허 와 그러면서. 그죠? 허허허허 와 그럴 거 아니야. 세비캠의 주식수가 470만 주뿐이 안 돼요. 475. 이 종목이 4천억 원대의 종목인데 지금 현재 6% 올라와서 4,400억인데 5%가 떠서 시작했다라는 건 뭐야? 매수 강도가 어떤 이유에서든 매수 강도가 위로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게 거래가 터진 거야.
평상시 대비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거래가 터진 건데 그 거래 터진 게 누구나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래대금 순위 20위 안에 들어오느냐예요. 들어오고도 남지 이날. 벌써 116억이면 20위 안에 벌써 들어와 있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응? 아니 오늘도 볼까요? 오늘 것도 보시면 되잖아. 제가 오늘 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거 뭘 보여드릴 거냐면 오늘 거래대금 보시면 되잖아. 오늘 거래대금 봅시다. 거래대금 어딨냐? 오늘 거 어딨냐? 8월 거래대금. 8월 거래대금 볼까? 24일 거부터? 24일 거 거래대금 1,000억 넘기니까 20이 전후에 놓여져 있어. 1,100억 넘기니까 20이 전후야. 그 다음에는요. 1,000억 넘기면 13이야. 그 전날은요. 1,000억이니까 20이 전후야. 그 전날은 또 1,000억이니까 20이 전후야. 1,200억이니까 20이 전후야. 그러니까 1,000억이면 거의 20이 전후에 놓여지네. 예? 1,000억이면. 그죠? 1,000억 넘긴 날들도 꽤 있고. 근데 8월 22일 날부터 해서 또 1,000억 미만인 날들도 이런 날들도 있고. 그래 1,000억을 넘기면 20이 전후에 놓여지는데 그게 9시 10분에 100억만 터져도 된다니까요. 근데 9시 1분에 6.52야. 왜? 갭상승 5%대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걸 또 강조를 드리냐면 야 6%나 오른 거를 사?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세비캠이라는 종목 자체를 안 들여다보시는 게 옳고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을 매매 안 하시는 거를 박수를 쳐드립니다. 농담해라. 이런 종목처럼 20% 한 방에 수익 내겠다? 그거를 붙이기는 윤정두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도박장이야? 세비캠에서 오늘 28% 수익 내고 그러면은 신용 미수 써버리면 5배 이상 나올 텐데 그럼 1억 갖고 있으면 5억 갖다 박아가지고 20%만 오늘 하루에 1억 가지고 1억 수익 내네. 100% 수익이네. 도박장이에요? 하루에 100% 수익 내게? 거꾸로 깨지면 죽는 거지. 한 방에 그냥 반대 매매인 거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당연히 정상적인 LG화학, 현대차, 하이닉스 이런 종목도 대세장이 나오면은 그런 종목이 하루에 8% 이상 11%, 15%씩 움직임이 나와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특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은 평상시에는 안정적인 추세 매매를 하는 거고 거기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거고 이런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 박셀바이오 이런 종목군에서는 말 그대로 수익률을 목적으로 한 매매 그리고 태조 이방원 같은 데서는 중간 정도의 흐름을 가져가는 거죠. 하나솔루션 매매하면서 20% 오르는 날이 하나솔루션이 1년에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거의. 세비캠이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갭상승이 나오고 그 갭상승 때문에 거래대금이 터지는 거고 그 거래대금 터진 갭상승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매수 강도를 누군가가 넣어준다면 그러면 양봉의 기준이 되고 거래는 계속 수반됩니다. 그게 몰려질 경우에 강세를 띠게 되는데 그 몰려질 역할은 거래대금 20위 안에 이왕이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세비캠이 그렇게 들어와 있는 거고 6%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6% 올려놓지 않으면 거래대금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보합으로 출발했다? 그럼 체결 물량이 없어. 보합에는 사겠다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팔겠다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래 체결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조 이하짜리는요. 개장 초에 뭐 10%, 지금은 6%잖아. 10%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이거야. 최대 15%는요.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으면 장중 특별한 경우는요. 거래대금도 뭐 1, 2, 3위 왔다 갔다 하고 이왕이면 프로그램에서도 그냥 최상이고 그러면 뭐 그냥 20%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지. 왜? LG전자가 20년 12월 23일 날 상한가 가고 시가총액 10위였던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 12일 때 작년 1월 8일 날 장중 상한가 안차까지 했어요. 장중에. 그런 장에 세비캠이 상한가를 갈 수 있다면 20%는 못 쫓아가겠어요? 다만 꺾이면 차익 실현해야지. 예? 그래서 6% 이후에 처음에 6%의 강세 거래대금 터져 있으니 이거 봐라. 만에 하나 꼬리 달리면 어쩔 수 없이 나는 손절을 하겠지만은 이런 거래량이면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거 봐라. 편입의 기준이죠. 17일 날 이렇게 16%까지의 변동성의 확장. 9시 1분 이후에 그 이상의 변동성의 확장.
펫배터리 관련주입니다. 불교동 마스터 올려주시고 또 거래대금이 몇 회예요? 거래대금 12시 46분에 시가총액이 4천억 원대뿐이 안 하는 470만 주짜리 애가 걔가 1위, 2위, 3위, 4위 거래대금 우리나라에서 5위입니다. 시가총액은 저 밑바닥에 있는데 1조 이상짜리가 240개가 넘게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있는데 4천억 원대 종목이 거래대금 5위야? 모든 관심이 집중됐다는 거죠. 그래서 쭉 뻗어 올라간 거죠. 근데 거기서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이지. 펫배터리 관련주입니다. 라고 17.85%까지 변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8일. 그리고 18일 날 야간. 세비캠입니다. 3.99% 움직였어요. 이게 거래대금이 1위네요. 대박인데요. 이게 18일이에요. 거래대금이 일단은 1,000억 이상 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200만 주를 설정해 드렸는데 그것도 공격적으로 잡아드린 거예요. 보수적으로 한다면은 250만 주입니다. 어쨌건 200만 주 잡아드렸는데 사실은 200만 주가 안 실려. 사실은 왜?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밀립니다. 갭상승 이후에 쭉 뻗어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밀려 8%뿐이 못 움직였어. 그러니까 3%대 4% 수준의 갭상승에 쭉 들어올려뒀다 음봉으로 훅 하고 밀린 거예요. 어찌됐든 계속해서 이제 그 금요일이고 이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보합권에서 쉐비캠입니다. 거래가 또 수반되는데요. 9시 16분에 84원 좀 밋밋하긴 하지만 요거 봐라. 그러더니 2시 53분 오후장 늦게 확 터져요. 실제 매매는 쉽지는 않아요. 이 종목이. 왜? 순식간에 변동성이 확장 커져서 야 이거 따라가 말아 이런 묻지마의 기준이 솔직히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사인을 배제를 하는 거야. 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라서 지켜드려야 되니까. 요 차트 부분에 대한 설명 별거 없어요. 초록 색깔은 뭐다? 중립이다. 그리고 요 중간 동그라미 뭐다? 바닥을 인식하고 돌릴 때 그러면서 편입 설정 범위 가는 구간이다. 얼마? 10만 2천 원. 그러고 나서 거래 수반하고 앞전 고점 넘겨 매수. 보고 있었다면 매수가 가능하죠. 근데 처음 보는 종목이라면 힘겹지. 이날 15.38 움직입니다. 22일 날 야간에 세비캠입니다. 라고 또 올려놔요. 22일 야간, 월요일 야간에. 23일 아침장에 세비캠입니다. 23일 아침장에 세비캠입니다. 150만 주만 들여다 보십시오. 마이너스 2.73인데 불기둥 마스터님이 올립니다. 왜? 9시 7분인데 97억이야? 9시 7분인데 97억이야? 시초가가 11만 3,800원인데 11만 4천원 딱 양봉으로 돌려? 우리는 이때 매매 사인, 문자 사인 다 나가잖아요. 그죠? 문자 사인 다 나갔단 말이에요. 우린 19일부터 문자 사인 나간 거예요. 19일. 그 이전에는 17일까지는 교육 전략, 17일 이전에는 코멘트. 결국은 쭉 뻗어 올라가서 쭉 들어 올려뒀던 그 흐름들, 그 흐름들의 수익 범위들, 그것을 다시 불기둥 마스터님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저점에서 2, 3% 돌릴 때는 거래량 상관없이 편입할 수도 있고 시초가 돌파, 뭐 모든 부분에서 또 고점 부분 돌파, 모든 부분에 편입할 수 있다. 근데 왜 교육을 해드렸는데 거래대금이 이렇게 4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산일, 사료, 세비캠 거래대금이 4위에 놓여져 있는 이런 종목을 왜 못 사십니까? 결론 12%씩 올라와 있어. 이거 맨 처음 얼마였다고요? 다시 보세요. 23일 날 9시 7분에 마이너스 2.73, 9시 18분에 1.28인데 거래대금 벌써 300억이야. 야 이거 봐라 VI 밀렸다가 돌렸으니까. 그러고 나서 7.68. 그리고 교육 이렇게 해드렸는데 왜 못 사십니까? 거래대금 최상위 5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종목에서 4위입니다. 12%. 10시 3분에 10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러한 흐름? 그리고 꺾여져 내려와? 그럼 전량차익 실현이지 왜? 전량차익 실현 이렇게 기준 잡아드렸잖아요. 1조 미만의 중소형주 그리고 10% 이상 수익 났을 때 10% 미만 수익 났을 때
50% 미만만 오버나이트 한다. 가급적이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그리고 재편입하면 된다. 24일 날 또 교육해드려요. 25일 날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라고. 요게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네요. 25일 날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4일 날 야간에도 올려드리고 25일 날 이렇게. 이것도 순서를 좀 바꿔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손 대려면은 손을 못 대요. 그래서 23일 기준에서 수익률 이게 24일에서 25일 넘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25일의 기준에 23, 24, 6시 37분 그리고 25 그렇게 돼 있고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25일 날 세비캠 또 9.68% 그리고 29일 어제입니다. 어제 그리고 성일하이텍입니다 라고 방송에서 성일하이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29일 날 야간에도 2차전지 재활용 전문 기업으로 하고 쭉 올려드리는데 이 교육 내용 보시고 오늘 개장초에도 또 올려드렸어요. 9시 6분 146,200원 1.62% 이게 28%가죠. 이게 그렇게 되면서 3.48% 움직이고 416억에 9시 22분에 이거 2천억 넘기겠는데? 9시 48분에 632억이야. 이거 2천억 훨씬 넘기겠는데? 그러더니 VI야. 9.93이에요. 이거 봐라. 1,000억을 넘겨서 벌써 이미 야 이거 2천억 훌쩍 넘기겠는데? 시가총액이 1조 이하이고 그리고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고 거래대금 최상위 3위였단 말이에요. 장중에도.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는 고점 돌파가 조금씩 더 나오면은 오늘 거래대금 최소 3위 그대로 유지되겠구나. 그리고 10시 44분까지는 오히려 2위였어요. 여기서 이제 성일하이텍이 거래가 더 터지면서 3위였구나. 3위. LG에너지솔루션이 있어서 성일하이텍이 더 터지면서 성일하이텍이 1위까지 치고 올라가요. 종가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그 동시효과 물량 때문에 삼성전자가 1위, 성일하이텍이 2위, 세비캠이 3위. 두 번째 VI 들어가면서 상한가까지 매수 전량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죠. 이게 28%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28%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불쾌등 마스터님이 10시 47분에 27.54%일 때 1.5% 빌리면 10만 800원, 3% 빌리면 17만 8천 원. 그러니까 2% 기준에서 정리를 하세요. 평균 2.25%. 그러니까 대략 17만 9천 원 정도의 전량 차익 실현. 뭐 18만 원 전후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수익 범위들을 이런 기준에서 고점 대비 차익 실현하십시오가 되는 거지. 윤정도 기분 좋다고 마음대로 아유 뭐 차익 실현하세요. 아유 뭐 가져갑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오늘 기준에서도 전체 테두리 빨간색의 편입의 기준점. 왜? 거래대금이 상당해요 오늘. 220만 주 거래대금 나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거래대금 아까 4위였나요? 5위였나요? 장중에 3위까지 올라왔었던. 거래대금 수반하고 움직임 나올 때가 요자락이 되잖아요. 2%에서 7%, 7%에서 23%로 넘겨가는 거죠. 이러니 직장 다니시고 자영업 하시고 그런 분들은 매매를 못 하시죠.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한동안 거래가 없어서 못 들여다보다가 우리가 언제? 요날부터 본 거예요. 요날 거래가 없는데 뭘 들어가? 거래가 없는데. 요날부터 본격적으로 편입의 설정 범위 그리고 여기가 차익 실현 범위 꼬리가 달렸으니까. 그 다음날 종가 대비 밑으로 더 깨진 거예요. 깨지고 내려온 다음에 결국은 양봉으로 쭉 뻗어 올리는 거죠. 그게 18일. 그리고 나서
자, 상승 장악형입니다.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상승 장악형입니다. 다만 중립적인 부분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 거래가 수반됐어야 되는데 거래가 제한적이라 일단 장악형이긴 한데 좀 중립. 그래도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들여다 보셔야죠. 신고가인데. 그 다음에 일본 기준에 장악형이 뜨죠. 4대천원 캔들 5MA 20MA 딱 부딪히는. 그 다음에 장악 확인형에서 거래를 수반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주춤거리도 누르면서 잠깐만요. 똑같은 날짜인데 이거 하나 뺄게요. 나중에 제가 거래량을 뺄게요. 그 다음이 이거고 그 다음 다시금 장악형이 나오죠. 이게 어제요. 거래가 다소 제한적이니까 30일 날 들여다보세요. 대신에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니까 475만주짜리니까 그럼 누굴 봐요? 성일 하이텍 위주로 보겠습니다. 등락률은 세비캠이 얼마요? 28%. 성일 하이텍은요. 등락률이 20%. 그렇지만 성일 하이텍의 거래대금이 오히려 더 월등히 높았고요. 시가총액 규모가 있기 때문에 변동률이 움직임이 나올 때 더 안정적으로 흘러갔어요. 내일도 들여다보실 수 있는데 내일의 기준에서 이 세비캠을 들여다보겠다라고 하시면 최소 거래량 얼마로 잡을까요? 세비캠 200만 주. 200만 주는 터져야 돼요. 150만 주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오늘 220만 주가 터졌거든요. 최소 200만 주. 앞전보다 거래량이 월등히 터져야 되냐? 아니야. 거래대금만 있어도 돼요. 200만 주면요. 오늘의 거래대금 그러니까 창사 이래 상장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될 수 있어요. 거래량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거래량이라는 거 어쩔 수 없죠. 요 거래량이 터져 있지만 요렇게. 결론은 뭐예요? 거래량 대비 주가의 평균 주가가 낮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뭐 이 정도 수준이다. 근데 지금 거래대금이 더 높아진 거는 거래량은 다소 줄어들어 보이지만 가격이 높기 때문에 거래량 곱하기 가격을 했을 때 거래대금의 크기가 크다. 결론적으로 200만 주만 실려도 되겠다. 언제? 수요일 200만 주. 아시겠죠? 수요일 31일 수요일 200만 주. 그것만 기준을 잘 보시면 돼요. 9시 10분에 얼마? 20만 주. 9시 반에 얼마? 40만 주. 10시에 얼마? 60만 주 터지면서 양봉일 때 들여다볼 수 있다. 거래가 안 터지면요. 못 들여다보는 거예요.